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은 활짝 웃은 가운데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여러 종목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너무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애경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케미칼 정부가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로 주목받는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래 대금이 골든벨을 울렸던 종목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2차 전지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약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애경케미칼 18.47% 오른 채로 21,1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정답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글씨를 너무 잘 쓰세요. 네. 제가 글씨 약간 못 쓰는 전문가님들은 이렇게 하고 보거든요. 네, 앵글을 벗어나서라도 보는데 너무 잘 써주셨어요. 꽝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적어주셨고 왜 하필 꽝인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주 점점점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왜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종목들 한참 또 쉬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방전되지 않는이라고 적어주셨으니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근데 영원히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 같은 건 없잖아요. 종목에서 돌고 돌아요. 돌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애경 같은 경우도 사실 4월 달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슈가 비슷했어요. 음극제형 뭐 바인더 뭐 이런 이슈로 또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이걸로 계속 그냥 끌고 갔고요. 4월 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때 당시가 뭐 포스코 케미칼 라인부터 시작해 포스코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코프로 라인도 원체 강했던 시기다 보니까요. 네, 팡팡 갔죠. 같이 딸려 올라가는 모습이 좀 많아져요. 그때 워낙 잘 가니까 그냥 이슈 하나만으로 이제 주가가 펌핑되는 경향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슈가 좀 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지금 시장에선 참 사람들이 뭘 사야 될지 모른다고 표현을 할까요? 대형주를 사봤자 사실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최근 보면은 IT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그냥 삼성과 하이닉스로 딱 결정되어 있어요. 움직임 자체가. 나머지는 사실 별 움직임이 없거든요. 재미가 없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자꾸 시선이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강한 것 같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움직임도 약간의 좀 바닥을 확인하고 또 가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기도 하고 사람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여운이 많이 남다 보니까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2차 전지주들의 이슈가 나올 때면은 역시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꿈틀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좋게 보진 않습니다. 네, 좋게 보진 않고요. 우선 지금 당장에 있어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 전고점 자리가 이제 5월 15일 날 나왔었던 자리가 있는데 22,000원대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여부는 보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사실 일봉상 보면은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네. 죽어있던 거리랑 터져지면서도 올라가는 모습이고 윗꼬리가 크게 달리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현재 애경케미칼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뭐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되시고요. 네. 보유 계신 분들이라도 혹여나 22,600원 넘어가는 자리 지켜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힘이 없다면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게 보인다, 윗꼬리가 잡힌다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네. 아마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조금 멀어질 거예요. 살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질 시기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수급이 더 안 몰릴 수도 있으니 그 전까지만 조금 잘 이용하셔서 잘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만 갔던 시장과는 지금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갖고 계신 분들도 대응을 좀 탄력적으로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도 들어보도록 하죠. 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 꽝이 아니라는 소리죠. 될 수 있을까는 예, 지금 꽝이 아니다. 꽝이 아니라는 소리고 뭐 꽝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면은 뭐 지금 리튬 배터리가 이제 꽝이 될 수 있는 지금 주도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주력 상품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의 뭐 리튬 배터리 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원체 이제 리튬 배터리가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안책을 좀 찾다 보니까 뭐 LFP 쪽으로도 이제 볼 수도 있고 이번에 나트륨 배터리까지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 실제 이제 뭐 비용적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한 3% 정도 가격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대안품을 좀 찾다 보니까 뭐 LFP라든지 물론 저 LFP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대부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좀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이제 다른 배터리를 또 찾다 보니까 이제 나트륨 배터리가 나온 거고 아직 뭐 이 나트륨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뿐이지 이게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이런 테마성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뭐 뉴스 상승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 거지 뭐 CATL에서 뭐 나트륨 배터리 이제 주력으로 한다 뭐 이런 뉴스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지. 실적 관련해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닌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이런 이슈가 더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정부에서 지금 3천억 투자한다라고 했었는데 뭐 조 단위의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투자가 들어간다. 뭐 이랬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네. 그런 내용이 없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 뭐 꽝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좀 제품이 확실히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좀 조정을 좀 기다리신 다음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차트적인 설명은 이제 김선희 전문가님이 좀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인 차트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내용적인 면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미는 꽁이 지금 아니다라는 네. 뜻이기도 하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린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로 올랐던 애경케미칼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KC그린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그린홀딩스 오늘 상한가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에 갑작스럽게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슈를 좀 살펴보면 정부가 탄소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2023 기후산업국제 박람회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어제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이 이름을 올렸던 만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오늘 KC그린홀딩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규제들도 철폐를 하는데 앞장서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칠판을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정부 지원? 글쎄, 빨리 팔자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자식 덕의 상한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자식 덕의 상한가는 무슨 뜻입니까? 금종욱 전문가님. 네, 이번에 KC그린홀딩스가 이제 지주사죠. 네. 홀딩사니까 원래는 탄소 포집 관련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자회사인 KC 코트렐이 탄소 그 배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상승 이렇게 좀 뭐 저탄소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됐었을 때는 KC 코트렐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KC 그린홀딩스가 상승이 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KC 코트렐의 이제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어서 좀 수혜를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계속 이렇게 탄소 관련 이슈들은 뭐 주기적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이제 매출로 이어져서 뭔가 좀 실적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이런 행사들이 있었을 때,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그때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반짝 올라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뭐 차트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KC 그린홀딩스도 좀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 들어갔었을 때 물론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700억 정도 들어온 모습인데 뭐 이렇게 상승한 다음 날 갭 뜨고 나서 이렇게 음봉으로 길게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패턴상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좀 많이 받는. 그래서 이슈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음봉을 좀 맞을 수 있는데 뭐 다만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을 다 소화해주는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오늘 다 소화해주면서 네. 올려줬기 때문에 뭐 갭으로 떴을 때 물론 음봉으로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갭 뜨고 나서는 접근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뭐 예전에 한참 전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이야 뭐 물려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뉴스 내용으로만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서 네. 저는 이제 갭 뜨고 나서 상승 나왔을 때는 정리하고 나오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정리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장관님? 일단은 뭐 매출이 그렇게 좀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보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테마성으로 뉴스에 의한 상승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또 이런 이벤트가 좀 앞으로 이제 예정돼 있다. 네. 그랬을 때는 또 관심 있게 좀 보실 수는 있지만 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정리하고 나오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 특히나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김서윤 전문가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빨리 팔자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이슈 나올 때 팔아야 된다는 거 두 분 다 의견이 동일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요. 이거 팔아야 돼요. 시총이 이제 오늘 올라가지고 1,100억이 됐어요. 1,100억. 1,100억. 이 상한가가 1,100억이 됐어요. 5,000원이라 치고 최저점이었던 게 작년 10월 말에 2,300원대. 2배가 오른 거죠. 바닥에서 쳤으면. 그러면 이제 저때 당시에 시총이라 치면 시총이 500억대였다는 거죠. 뭐 좀 어느 정도 저는 이게 충분히 누군가 장난을 칠 수 있는 규모로 판단을 합니다. 지분이 50% 가까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시총이 좀 낮았을 때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한 돈 100억 가지고 롤링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큰 돈은 아니에요. 이쪽에서 막 주식 움직이는 분들 치면은.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조금 이거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기사 내용도 그래요, 사실. 90조 원 규모 투자를 한다는데 솔직히 90조 원 규모 투자 정부가 5년 동안 투자하잖아요. 투자 안 받는 기업이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나라에 다 받아요. 없습니다. 싹 받아요. 싹. 웬만하면 다 돈 퍼준다는 소리예요. 이쪽 관련으로 사업만 진행한다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트 봤을 때 작년 7월 8월 고점 자리 있어요. 여기 자리 지금 5,000원 정도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 지금 박스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게 당겨봤을 때 내 매물대 꽉 차 있거든요. 이거 뚫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클까요?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조심하셔야 되고 다행히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호가의 상한가 잔량을 차지하긴 했어요. 50만 주 좀 안 되는데. 근데 내일 시장에서 충분히 저는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언제냐면은 이게 굉장히 조금 이력이 좀 있어요. 보면은 4월 달에 급등 나오고 급락 바로 나오고요. 3월 달에 있었죠. 1월 달에 있었죠. 여기도 있었죠. 장난 잘 칩니다. 아주.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시가로 떠버리면은 빨리빨리 팔고 나오세요. 이런 거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혹여나 올려치게 되면은 뭐 내일 시가부터 끄집어 올리면서 말아 올려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받쳐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1,500만 주 터졌거든요. 1,000만 주가 터지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윗꼬리가 좀 길게 잡힌다 판단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걸 보는 게 맞지 않나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일치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상한가에 들어간 걸 가지고 내일 또 혹시나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신규 매수 NO, 그리고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도 정리하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게임 명가 NC소프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11년 만에 신작을 내보였죠. MMORPG 신작 스론 앤 리버티를 내놓은 NC소프트 주가가 오늘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NC소프트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사전 선발된 이용자 10,000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 버전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일부 게임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이 혹평을 남기자 주가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6.28% 떨어진 채 35만 8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신작에도 맥을 못 추고 있는 NC소프트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조우 전문가님,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은 그놈이 그놈. 두 분 다 이렇게 뭐랄까요, 애증이 가득 담긴 멘트를 쓰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많이들 또 NC소프트 게임들을 또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금조우 전문가님, 네. 부자는 망해도 3년. 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신작 게임 발표했었을 때 대부분 이제 게임주들이 상승이 나올 때는 신작 게임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모멘텀 크죠. 네, 이번에 이제 나왔었던 신작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11년 만에 나온 신작이라고 해서 네. 뭐 클로즈 베타 서비스이긴 하지만 네. 관심 있게 이제 유튜버들이 하는 게임을 좀 봤어요. 근데 기존에 나왔었던 리니지보다는 이제 그래픽적인 면에서 나아지긴 했지만 네. 이게 지금 현대 시대에 맞는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게임 자체 내용이 계속 뭐 와닿지는 트렌디하지 않습니다. 않다? 예, 그래서 이거를 왜 냈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직은 이제 뭐 개선 사항이 더 있겠지만 이제 더 뭐 개발을 해서 나가겠지만 NC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을 때는 어쨌든 뭐 린저씨라고 하는 이제 예전에 골스 팬들이 좀 있어서 네. 뭐 신규 유저가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리니지 같은 게임은 페이 투 윈이라고 해서 돈을 지불한 만큼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투자했었던 게임들이 그랬죠. 많았었는데 그걸 이제 좀 탈피하고자 이제 게임을 이제 하면서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뭐 레벨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이제 틀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신작 게임은 아직도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NC에서 신작 라인업들이 좀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그 뭐 리니지 같은 게임이 아니 뭐 다른 신작 게임들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라서 아직 과제만 있는 상황이라서 나온 건 없는데 어쨌든 망해도 3년 지금까지 쌓아온 돈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돈을 쏟아부어서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신작 그렇죠. 게임은 이제 뭐 세계를 놀랄 만한 게임을 만들어야지 세계적인 게임을 좀 만들 수 있고 예전에 NC소프트가 한참 잘 나갔었을 때 이제 100만 원 갔었을 때가 이제 NFT 접목시켜가지고 그때 뭐 한번 올라갔었던 맞아요. 그런 시기가 80, 있거든요. 90네. 네, 근데 그런 시기가 이제 와야 되는데 네.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슴은 아프지만 네. 3년 기다리셔야 된다. 3년 기다리셔야지 뭔가 좀 세상을 바꿀 만한 또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NC소프트는 돈이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게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이미 좀 저점을 좀 지지하는 구간, 지금 한 35만 원 정도도 깰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왔는데 네. 뭐 더 두드려 맞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슴은 아프지만 네.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가를 이제 이 주식을 갖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마음이 네. 제일 아프실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주가에 영향이 큰데 신작이 좀 실망스럽다고 하니 어려우시겠지만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고 적어주셨으니까 그래도 약간 티끌만한 희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견디시면 분명히 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인내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조욱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은 좀 더 신랄하게 해보셨어요, 신작?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유튜버만 봤습니다. 아, 영상으로 보통 이제 체크들을 영상으로. 하시는군요. 체크를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 세대가 40대 한 초반 중반 세대 자체가 컴퓨터가 처음 생기면서 굉장히 게임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제 막 많이 가지고 놀았었던 그런 야.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뭐 20대 초반 뭐 게임 많이 했죠. 예.
거의 많이 했는데 돈을 많이 네. NC 게임도 많이 했죠. 그때 많이 당시에 하셨죠. 뭐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게임들 보면요. NC가 거의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주가가 가장 많이 갔었던 게 리니지 M 시리즈, 리니지 M을 모바일로 딱 오픈하고 나서부터 최고점을 찍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도 최고점을 찍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게임들 보면요. 뭐 그래픽이랑 내용만 조금 다르지 사실 리니지 M이란 자체의 시스템들을 거의 다 이제 따라하는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현질을 하게 만드는 컬렉션을 채워야 세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써야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을 써야 세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돈을 뭐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몇백억씩 갖다 씁니다. 서버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은요. 아 돈을 그렇게 게임에 투자를 네, 한다고요? 많이 써요. 근데 야. 그거를 만약에 캐릭터로 처분한다 했을 때도 10분의 1이 뭐예요? 20분의 1, 30분의 1 가격밖에 못 받아요. 야. 그 정도로 현실성이 없고 유지하는 데도 있어서 게임 캐릭터 하나를 유지하는데 서버에서 1, 2등 하시는 분들은요 몇 천만 원씩 씁니다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랭킹을 유지를 하기 유지하는데요? 위해서. 그렇죠. 네. 야.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다른 게임도 다 판마기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요. 판마기로. 그런데 프로젝트 TR 같은 경우도 꺼내보니까요. 모바일은 아니라 PC 버전인데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PC에 옮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 펫을 뽑기 위해서 돈을 또 똑같이 써야 되는 거고 컬렉션을 맞춰야 되는 거고 결국 반복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뭐 그래픽은요. 사실 요즘 게임 그래픽 너무나 좋기 때문에 별반 다른 게임들 다르지도 않아요. 네. 뭔가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TL 개발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나온 게 사실 딱 열어보니까 야,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걸 꺼내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봐야 되는데 네. 그런 식의 시도는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사실 뭐 개발자분들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일하시는데 그럼요. 초창기 예전에 이제 리니지를 처음 개발했을 때의 그런 모습은 저는 지금 아예 없다고 봐요. 아 과거의 영광은 없어요. 과거일 뿐.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원체 많은 게임사들이 생겼고 게임을 찍어내는 것도요. 뭐 한두 달이면 찍어냅니다. 야. 네, 진짜 중국에서는요. 그 정도로 빨리 또 찍어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서 뭔가 새로운 시도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NC는 그냥 저는 학을 떼요.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 아니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100억, 200억을 쓰게 만든 회사가 이게 말이 돼요? 게임 회사에?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전문가님?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달 정액제를 통해서 게임을 하게 한다거나 아. 해야지 무슨 자금 구조 자체가. 자금 구조 자체가 네. 너무 서민들 피 빨아먹어요. 야. 부자들의 놀이터도 아니 부자들도 짜증 나죠. 게임했다가 괜히 그냥 집 한 채씩 날리고 강남 건물 한 채씩 날아갑니다. 야.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판단되고요. 오히려 저는 오늘 다른 게임주를 갖고 나왔어요. 히든 종목. 오, 차라리 진짜요? 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NC도 조금 뭔가 좀 모습을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완전 진짜 새로운 뭔가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정말 재밌는 게임을. 근데 당분간은 저는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예. 우리나라 게임들도 조만간 P2E에 대해서 네. 플레이 투 언 게임들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풀리게 될 텐데 네. 그런 게임 생기면 한국 게임 할까요? 안 합니다. 빨리 조금 각성하셔서 네, 좋은 게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의 뭐랄까요, 이 공감 200% 마음을 좀 담아서 NC 소프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또 비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NC 소프트 주가 흐름과 더불어서 신작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대로 주가가 좀 하락한 NC 소프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김서연 전문가님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앞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주 좋았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네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았던 이유, 간밤에 움직였던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움직였던 엔비디아 때문이었죠. 그중에서 오늘 국내 장에서 올랐던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이 이수페타시스 종목에도 좀 기대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 훈풍을 타고 17.10% 오른 채로 12,53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기관의 러브콜을 특히나 받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김서현 전문가님 날개 달았다. 말 그대로 주가가 날개를 달았죠. 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엔비디아 후광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1분기 실적을 또 발표했는데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한테 좀 여쭈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후광. 오늘 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다 그 후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좀 잘 보시게 되면은 게임 쪽 매출은 좀 줄고요. 오히려 좀 AI 쪽, 뭐 AI 반도체 쪽으로 좀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보다는 일단은 AI 반도체 쪽에 훈풍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PCB 업체인데 일단 이 AI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해외 그 뭐 큰 IT 기업들에게 다 지금 뭐 매출을 좀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좋다 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갭상승으로 크게 뜨는 바람에 저도 좀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관심을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도 어떤 주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뭐 내일 시장도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일단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지만 뭐 오늘 이제 갭상승으로 뜬 자리에서 이제 쫓아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타이밍을 좀 보고 매수를 좀 더 해보셨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좀 접근하셔야 되는 자리긴 한데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고 네. 갭상승으로 좀 많이 뜬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도 나오면서 오늘 올라왔어요. 분봉 보시면은 하방으로 좀 떠졌을 때 지지해주고 올라오고 또 상승 이후에 또 지지하고 올라오고 계속 이 차익 실현을 다 받아주면서 올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물론 내일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하방에 대한 지지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당분간 좀 추가적인 상승도 더 나올 수 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이 거의 2배 이상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갈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은 이스페타시스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려도 대장주에 물리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이스페타시스는 좀 조정 시에는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